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국내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에 하루 4천 명 안팎으로 나오는 데 비해서 옆 나라 일본은 100명 이하로 뚝 떨어졌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석 달 전만 해도 일본은 하루 최고 2만 5천 명까지 확진자가 치솟았었는데 참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6%라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한편으로 인구는 우리의 2.5배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이걸 두고 국내 한 예방의학자가 이른바 K방역을 따끔하게 꼬집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확진자 수가 급감한 건 자연 감염을 막지 않은 덕분이란 얘기인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과장된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방역의 성과로 활용했다는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건지 또 그리고 의문의 일본 확진자 급감의 원인이 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뒤 4주차를 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비롯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진재 기자, 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죠.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뒤 코로나19 관련 중환자는 점차 늘어났는데요. 최근 며칠간 500명대를 유지하던 중환자 수는 25일 0시 기준 612명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6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환자 중 고령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 영상 보시죠. 지난 일주간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약 3분의 1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을 통한 감염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중환자가 늘면서 사망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병상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중환자 병상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인천과 경기 지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모두 8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전체 중환자 병상 79개 중 64개를 사용해 병상 가동률은 81%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271개 병상 중 224개를 사용해서 가동률이 82.7%입니다. 지역별 병상 상황에 따라서 중환자를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할 수는 있는데요. 전국에서 중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병상 부족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발표한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중환자 수와 함께 신규 확진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도권 지역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를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116명이었는데요. 첫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38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서울 1,760명, 경기 1,102명, 인천 260명인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모두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요양시설과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5주차에 접어듭니다. 위험도 평가 중 4주마다 실시하는 단계 평가가 있죠. 정부는 일상 회복 이후 4주간의 상황을 종합해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역 강화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진재 기자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예, 지금의 코로나19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조금 더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신규 확진자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이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감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데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 병원 입원이 증가하고 또 위중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으로 입원하셔야 되는데 현재도 이미 코로나 병상이 부족한 상태인데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앞으로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병상뿐만 아니라 현재는 응급실에 있는 격리 병상도 부족하고 또 코로나가 아닌 다른 중환자분들,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심장병 환자분들이 가셔야 되는 중환자 병상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확산세를 줄이지 않으면, 그리고 병상을 늘리지 않으면 우리가 병상에 입원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특히나 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상향되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3주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 감염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도 감염 위험이 높은데, 전체 어르신 감염 중에 한 20% 정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요양병원, 요양원에 어떤 감염을 예방하고 또 추가 접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어르신 감염을 예방하기는 어렵고, 지역사회에 계신 어르신 감염이 특히 가족이라든지 또 지인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제 추가 접종을 받으시고 또 이러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기까지는 우리가 다시 이 방역을 강화해서 특히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또 지역사회 감염이 이러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또 일반 뭐 재활병원이나 한방병원, 일반 의료기관에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가 당분간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계절적으로도 우려가 큽니다. 개개인이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야 할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백신 접종이 되겠습니다. 미접종자분들은 빨리 접종을 맞으시고 또 추가 접종, 3차 접종 대상자이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주변에도 백신을 맞으시도록 권고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니까 환기가 어렵고 또 이런 밀폐되고 건조한 실내 환경에서는 비말 전파 위험이 높은데, 요즘 유행하는 델타 변이는 또 매우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특히 실내 밀폐된 곳에서 또 이러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매우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증상이 있으실 때 얼른 조기 검사를 받아서,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생기고 나서 조기에 치료약을 투약해야지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기 검사를 받아서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만나시는 사적 모임 같은 것들은 최소화하시고, 가급적이면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끼리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대도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포시에게 철도 유치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현안입니다. 하지만 유치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더 많았는데요. 네, 우리 지역 공약을 점검해 보는 시간, 이번에는 김포시 철도 공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얼마 전 한 김포 시민이 헬로티비 뉴스로 보낸 사진입니다. 이달 초 출근길에 찍은 골드라인 역사 내부입니다. 여전히 한 두세 대씩은 보내는 건 항상 기본이고요. 늘 그렇지만 이제 그 역사 안에 항상 이제 사람들도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까지 멈춘 상태에서 그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드라인은 개통 초부터 붐볐습니다. 일양 열차의 혼잡률 285%, 이례적인 혼잡도 탓에 타보기 운동까지 생겼습니다. 전국적인 논란이 되면서 예비 차량도 투입됐습니다. 배차 횟수가 늘면서 탑승 대기 시간은 줄었지만 혼잡도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지는 못했습니다. 김포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수환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서울 지하철 5호선이든 GTX 광역철도가 됐든 이러한 추가적인 교통망이 구축되지 않고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부 철도망 계획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올랐지만 김포 부천 노선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면서 더 큰 홍역을 앓았습니다. 부족한 노선을 보완하기 위해 결국 김포시는 후속 절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또 한 번 자체 용역에 착수한 겁니다. 빠르게 또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내는 것,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노력했던 GTX-D 원안에 대한 노선 또한 경기도와 또 중앙정부하고의 그러한 협력을 통해서 이후에 그러나 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유치처럼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포 검단 그 선출직 분들이 서울 시장을 하루빨리 만나서 거기서 이제 합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노력을 엄청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GTX 같은 경우는 김영선, 반의 반쪽짜리 노선인 김영선에 만족하지 말고 한편 민선 7기 3년차를 지낸 김포시가 스스로 평가한 광역철도 유치 공약 진행률은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임기 안에 100% 공약을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부평 미군기지가 시민들에게 개방됐죠. 일본군 조병창이 들어서며 금단의 땅이 된 지 8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 소식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많은 시민들이 개방을 기뻐했습니다. 개방 후 1년, 부평 미군기지에 안내소가 건립됐는데요. 부평 미군기지가 시민공원으로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는 상황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입구에 들어선 하얀 건물. 부평 미군기지 안내소 오늘과 내일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일본군 조병창으로, 해방 이후에는 미군기지로 사용됐던 지역의 아픈 상처. 오늘과 내일에서는 부평 미군기지의 역사와 흔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25일 부평 미군기지에서 오늘과 내일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시민 개방 이후 부평 미군기지에 건립된 첫 번째 시설입니다. 인포센터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공간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시민의 공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부평 미군기지의 주변 담장을 추가로 허물었습니다. 담장 대신 진입로와 가로수 등을 심어 시민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인천시와 부평구는 이번 안내소 개소를 시작으로 부평 미군기지 시민공원 조성 계획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입니다. 큰 줄기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원으로 만들 건데요. 지금 확정된 시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보다 많은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주민들께 돌려드리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81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부평 미군기지. 조금씩 시민공원으로서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우리 지역 소식, 첫 번째 살펴볼 키워드는 단 한 번입니다. 자, K3 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김포FC 소식인데요. 김포FC가 24일 천안시 축구단과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우승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자, 이제 우승까지는 단 한 번의 경기만 남았습니다. 올해 K3 리그를 마무리하는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은 오는 27일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얼마 전 프로리그 진출을 선언한 김포FC가 K3 리그 우승컵을 들고 K리그 2부로 향할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겨울나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기관에 난방비와 월동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설 255개, 저소득 가정 약 1,800가구에 3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는 12월 1일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사랑의 온도탑이 모금을 시작하는데요. 시민들의 관심은 이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온정이 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